생각대로 수익이 나질 않아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혼자 힘으로만 해내겠다는 것은 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 전문가의 힘을 더해 확실하고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입니다. 투자자의 마음으로 NBN.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이제 1월 두 번째 주가 오늘 시작됐군요. 1월 두 번째 주는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하는 올해의 첫 어닝 시즌에 진입하는 시점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죠. 그런데 사실 이 어닝 시즌에 진입할 때 투자 전략을 잘 수립해야 좋은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닝 시즌 진입 투자 전략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파라독스가 많고 시장의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의외의 매매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서로 속임수와 눈치 보기가 난무하기 때문에 이 어닝 시즌을 어떻게 현명하게 영리하게 진입하는가가 일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때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 진입 시점에 투자 전략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보고 거기서 내일의 전략 또는 이 어닝 시즌 전체에 대한 전략의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하죠. 오늘 시장 특징 흐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월 7일 오늘 시장의 특징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6포인트 빠지면서 2011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5포인트 오르면서 50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경계로 인해서 이 불안감에 경기주들 오늘 약세 마감했습니다. 경기주들 약세 흐름과 대비되는 방어주들의 강세가 반대로 돋보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제약주, 통신주, 엔터주들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금리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에 환율 피해주인 자동차주는 반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장의 특징 간단하게 짚었습니다. 시장 특징 흐름은 다소 의아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출발이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고 글로벌 증시 전체가 경기주 랠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점에 들어왔다. 그리고 경기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고 원래의 증시 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또 경기주 쪽으로 주가가 다소 랠리를 펼쳐야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매매가 나타났군요. 주식시장은 가끔 이렇게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투자가 쉽지 않은 거죠.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경기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주들이 다시 랠리를 펼쳤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다소 주춤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 시점이 왔지만 오히려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올해 경기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실망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더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올해에 대한 경기에 대한 전망 기대치가 시장에서 계속 작용해가고 있지만 바로 실적 시즌에 눈앞에 다가오니까 발표하는 실적에 대해서는 경계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올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하고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현실과는 많은 격차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경기주들이 작년 실적을 이번 1월 달에 발표한다면 의외로
매우 나쁜 실적을 발표할 것입니다. 기대감만 있지 아직까지 실제로는 실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에 먼저 주가가 올랐던 선행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조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가 반등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그에 대한 경기주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기주가 오히려 약세이고 오히려 방어주 성격, 제약주 또는 엔터주 이런 내수주 쪽으로 이 랠리가 그동안에 낙폭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과 함께 합세해서 의외로 상반된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중요한 특징인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주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바꾸면 바꾸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의 그 근저에 흐르는 배경을 이해해야 바로 내일에 대한 투자 전략의 시사점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죠. 메시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주의 약세 과정에도 하나 특별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자동차주입니다. 자동차주야말로 경기주의 대표주이지만 최근에 환율 위험 때문에 원화 강세 피해주로서 일본 엔화 약세에 대한 피해주로서 주가가 속절없이 떨어져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는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반작용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주 목요일 날 우리 금통위가 있죠. 금통위에서 경기 방어를 위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수출 경쟁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마 금리를 반드시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권의 위항인가요? 정권의 교체기에서 대개 그냥 무사한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마 1월 달에는 그냥 동결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기 상태가 워낙 심각하고 위협적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해야 할 것이다. 또 그러한 압력이 새로운 정부 아마 지금 정권을 인수위인가요? 인수위에서 강하게 푸시를 해서 금리를 빨리 서두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자동차주에 작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투자에 참고를 할 만한 하나의 시장 흐름이죠.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차 차트를 보시죠. 현대차 차트는 최근에 수개월간 원래 아마 작년 중반 이후로 계속 주가가 처지고 있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점도 낮아지고 있고요.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주가가 계속 아랫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추세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은 하지만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계속해서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현재 환율 전쟁에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면 금리로서 환율을 방어하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경쟁력이 계속 일본 차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다면 이 흐름은 계속 아마 이어질 것입니다. 아랫방향으로.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를 그냥 수습한 거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금통위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아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금리 인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제 예상이 틀린다면은 금통위는 정말 문제가 많다.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걱정이 듭니다만은 뭐 제 생각대로 아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은 영리하게 벌써 조심스럽게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지금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 반등은 이제
이러한 하향 추세 흐름을 다시 정상 수준으로 바꾸어 놓는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원화 강세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는 심리적인 걱정이지요. 이것이 지금 주가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실질 기업 가치보다 훨씬 더 과매도 상태에 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던진 매매 투자자들이 보유자들이 많다. 그래서 정상 수준을 벗어나 있다. 그것이 이 회사의 반등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냐 아니냐. 반드시 필요하다면 가능한 쪽으로 무게를 둬야 될 것입니다. 김중수 총재의 또는 금통위원들의 머리를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릴까 낮출까 또는 동결할까 이것을 우리가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부채도사 방향을 맞추는 거랑 마찬가지죠. 다만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인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배팅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죠. 그래서 그것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현재의 USI 실적 밸류에이션 원래 예상 실적을 크게 위협받지 않는다고 기존대로 간다고 본다면 PR이 6배입니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6배라면 현대차의 PER 6배는 역사적으로 최저점 수준에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최하단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저가 수준에 근접해 있고 바닥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면 지금이 투자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의 특징으로 볼 때 내일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첫째, 작년 4분기 실적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투자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제 투자는 바로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더라도 원래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매우 좋은 저점 매수 기회죠. 저가 매수 기회죠.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만 원래 실적이 어둡다면 바로 매도 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닝 시즌에 대한 플레이 요령이죠. 그리고 이번 목요일 날 금리 인하 가능성에 우리가 배팅한다면 금리 인하를 하면 모든 경기주에 수혜가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경기주가 오늘 약세일 때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14년 실적 턴어라운드 주에 주목하고 그 종목에 배팅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로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박춘호와 함께 하십시오.